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는 김혜미입니다. 7월 30일 토익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시험들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자, 항상 시험 보는 날 내가 했던 정답에 걱정도 하고 너무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것들 다 제쳐두고 조금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쉬세요. 자, 나는 이미 쉬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 강의로 여러분 한번 정리 한번 하고 푹 쉬시고 자, 우리 다음번 토익을 한 번 더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정보들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kers.co.kr 꼭 방문해 한번 해보시고요. 정말 다양한 유용한 유익한 정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은 Pearl 5, 6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 그리고 주요 포인트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arl 5인데요. 여러분 Pearl 5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제가 중상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품사는 사실 굉장히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휘 문제 쪽에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는 문제들 출제가 된 것 같고 제가 게시판을 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문제들이 있어서 자,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 조금 생소한 어휘 정답 등 때문에 중상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정말 평이하게 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포인트들 몇 가지 저랑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자, 어휘 문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여러분 A, B가 다른 단어니까 해석하는 거 맞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조금 더 포인트는 얘는 replace A with B 자, A를 B로 교체하다, 대체하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with가 있죠. 그렇다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을 이것들로 교체할 거다. 사실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네, 구매할 거다. 근데 그러려면 여기까지는 말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구매할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 빈칸 뒤에 with 있는 것 다음까지도 말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은 B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자, 형광등을 뭐로 바꿀 거다. 자, 전등을 자, more efficient니까 더 효율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앞에 그래요 어떤 벌브 전구 등을 구매했다 말이 될 수 있지만 with를 생각한다면 replace를 고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나온 김에 replace A with B 짝꿍처럼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포인트는 그럼 replacement도 많이 나와요. 정답으로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꼭 정리를 하시되 자, 이거는 교체 또는 교체품 까지도 가능한데 하나 더 후임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대리자로 후임자로 많이 쓰니까 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동사 또한 사람을 대신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strategy 또는 strategies. 자, 같은 말인데 여러분 의미는 사실 전략이거든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빈칸 뒤에 동사가 or였다는 거죠. 자, 주어 동사 수라는 걸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3인칭 단수면 단수 취급. 흔히 3인칭 단수가 아닌 건 복수 취급. 네, were, are 이런 동사를 써야 돼요. 또 하나 포인트는 중간에 관계대명사, 즉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o라던가 which 아니면 that 등이 가능한데요. 자, 이러한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를 고를 건데 자, 수일치를 하실 때는 앞에는 선행사랑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사를 구할 때는 선행사랑 수일치하는 건데 반대로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 동사랑 수일치해서 알맞은 걸 고르셔야겠죠. 자리는 둘 다 명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맞지만 수일치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답을 B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나온 김에 marketing strategies가 자, 더 effective 했다. 자, 효과적이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고 말 나온 김에 여러분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marketing strategies 또는 sales strategies, advertising strategies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무슨 전략, 복합 명사로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자, 시리즈 또는 게스트. 자, 사실 여기가 무슨 콘서트 같은 거 있으니까 약간 어디언스 아닌가? 네, 저 게스트 아닌가? 손님들이니까 약간 파티시펀트 말이 될 것 같지만 둘 중에서 보시면 정답을 A번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이 부분 먼저 보신다면 여러분, 자, 영어에 다양한 표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토익 시험에서 정말 좋아하는 패턴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빈칸 오브로 잘 나와요.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 표현들 자, a variety of, a selection of, a series of, an array of, a range of, an assortment of 중에 고르는 거 잘 나옵니다. 그럼 어차피 해석할 거지만 짝꿍이니까 여러분 A번 먼저 넣고 말이 되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 셰릴이라는 사람은요, 다양한 콘서트를 할 거다. 자, 그 대학교에서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다양한의 의미 다양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정말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제가 자, 현장 강의에서도 이 단어들, 이 표현들 꼭 기억하셔라. 그리고 빈칸 그대로 암기하셔라 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모르셨다면 이 표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도 역시나 어휘 문제예요. 자, 많이들 헷갈렸던 게 어휘 문제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보시면 A, B가 당연히 의미가 다르니까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A번은 인상적인, B번은 효과적인이에요. 근데 뒤에 보시면 컬렉션 있죠? 어떠한 모음집. 네, 그러니까 어떤 한데 모여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뒤에 모던 아트니까 현대 아트의 한데 모음 모음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컬렉션이랑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잠깐 몇 가지 보여드리자면 자, impressive collection of something, 뭔가의 인상적인 모음집 또는 attractive 아니면 그 자리에 자, 엄청 많은 거죠. large 또는 extensive collection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쓴 어휘들을 알아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번으로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효과적인 모음집 이거는 조금 내 말이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고 자,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콜튼 뮤지엄으로의 방문객들은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아트의 인상적인 모음집들, 자, 인상적인 전시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포인트도 역시나 해석하는 문제인데 여러분, 자, 요거 조금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리스는 없는 거죠. 자, 어떠한 선, 구분선 같은 게 없는 에다가 ly니까 없이, 자, 이음매가 없이 또는 균일하게, 컬렉티블리는 조금 집합적으로, 공동으로 이런 뜻인데, 자, 조금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제가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되어졌어요. 자, 너무 스무들리, 너무 원만하게 되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어떠냐면 너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cannot tell. 자, 한 부분이 어디서 멈추고 또 다른 부분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뒤에를 두 개를 이어 붙였는데 어떤 게 여기까지고 어떤 게 여기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선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정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이런 의미로 보신다면 여기에서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조금 정답이 되는 어휘로는 생소하긴 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돼요. 다른 A, B, C, D 보기 중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한번 넣어보고 말이 안 되면 과감하게 처음 봤지만 그 단어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역시나 어휘는 탄탄해야겠죠. 자,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누구랑 같이 쓰이는지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자, 얘는 자, 요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의미여서 뭔가 merge 이런 단어들이나 아니면 뭐 결합하다 이런 단어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니까 자, 같이 쓰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그래서 새롭게 넣은 뭐 현대 어떤 그림들이 오래된 그 배경들과 자, 균일하게 임세 뭐 어떤 약간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진다 이런 느낌으로 정답은 A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많이 강조드리는 표현들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단 before 하면 접속사 또는 전치사 둘 중에 하나 떠오르시는 분들 둘 다 가능해요. 그리고 시험에 둘 다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두 가지 품사를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 otherwise는 부사로 그렇지 않으면 또는 달리 이렇게 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before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니까 구조가 중요한 건데 자, 전치사일 때는 명사랑 접속사일 때는 주어 동사랑 자, 그리고 얘가 ing 패턴이라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약간 분사 구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런 문법적인 용어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많이 쓰는 거니까 before ing 이런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before ing 뭐뭐 하기 전 얘는 정답률이 정말 높습니다. 이렇게 ing 앞에 before를 고르거나 before 다음에 ing를 고르거나 이런 패턴 많이 나와요. before뿐만 아니라 after도 같은 패턴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고 해석 한번 해보면 테넌트니까 자, 세입자들이죠. 세입자들은 의무가 있대요. 자, 뭐뭐 할 의무. 한 달에 노티스를 줄 의무가 있대요. moving out, 이사 나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나온 김에 otherwise는 이렇게 많이 쓰여요. unless, 자, pp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요 사이에 otherwise가 들어가서 unless, otherwise, pp 달리 뭐뭐 되지 않으면 사실 부사이니까 없이도 많이 씁니다. unless, pp, 뭐뭐 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짝꿍 패턴 나오면 금방 고를 수 있게끔 숙지해 주세요. 자, 그럼 7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7번은 마찬가지로 A, B가 단어가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품사 자체가 여러분 A번은 전치사고요. B번은 접속사예요. 그러면 A번에 전치사 뭐뭐에도 불구하고 네, 자, 요거는 어떻게 명사랑 써야죠? 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씁니다. 그런데 뒤에 명사만 있으니까 일단 얘 먼저 고려해 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인데 여러분 lack of 여러분 이런 of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 무엇뭇의 부족이죠. 자, 무엇뭇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었다. 너무 잘 되죠. 자, 일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넣었는데 해석까지 자연스럽다. 정답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정답은 despite이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자, 얘는 또 얘랑 네, 구분해서 쓰는 거 많이 나오죠. although 얘는 접속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though 접속사 같은 의미 even though 즉 품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접속사는 다음에 주어 동사 쓰는 거, 전치사는 명사랑 쓰는 거니까 그 포인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anyone과 whoever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단 나오면 겁부터 나는 보기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정확한 품사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펄 5 빈칸은 단어 하나하나, 품사 하나하나의 정확한 쓰임 자, 그리고 이 단어가 누구랑 같이 쓰인다라고 하는 잘 어울리는 짝꿍들을 찾는 거예요. 자, 파트 7은 문법적으로 is인지 are보단 is냐, are냐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관계나 지금 상황을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내용 해석, 그 다음에 키워드, 패러프레이징으로 가시는 거고 파트 5는 한 단어 한 단어의 쓰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품사가 절대적이에요. 일단 ABCD를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언제나 여러분 품사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되는지 해석까지 보는 겁니다. 일단 A, B는 여러분 A번은 대명사예요. 누군가. 근데 B번은 일단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썼는데 자, who가 됐던 which, when, where 이렇게 의문사처럼 생긴 걸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접속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접속사라는 품사는 여러분 정말 차이가 나는 건 얘는 주어 동사랑 씁니다. 얘만 이렇게 써서 그렇지 전체 주어 동사는 따로 있는 거고요. 더 구체적으로 동사만 세서 얘기한다면
동사가 2개는 있어야 접속사 하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품사랑은 완전 다른 성질인 거죠. 그렇다면 대명사랑 이렇게 접속사 성질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건 동사가 몇 개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여기에서는 이 단어는 시험에 나왔던 단어는 아니지만 나온 김에 기억해 주시고 low라는 낮은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비교급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얘는 자체가 동사로 줄이다, 감소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서 will, 조동사 바로 다음에 나왔으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동사가 있구나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사로 쓰인 will, lower가 있고 wins가 또 있으니까 접속사가 하나 필요한 자리. 왜? 동사가 2개니까요. 그럼 ever가 붙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접속사니까 그냥 B번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말고 이런 거 너무 깊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ever가 붙으면 앞에 구조가 어떻고 뒤에 구조가 어떻고 네 알면 너무 좋지만 일단은 접근 자체는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그때 또 다른 디테일한 사항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얘는 자 WH로 시작하는 네, 의문사처럼 생겼는데 ever가 붙어서 해석은 든지를 붙이면 되고요. 복합 관계 대명사라는 건 자 원래 who는 관계 대명사로 앞에 선행사가 있지만 ever는 앞에 선행사 없이 자 anyone who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뒤에 설명드린 부분은 아직 어렵다면 나중에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접속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응용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ABCD에 whichever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겁내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맞아요. 접속사 생각해야 돼요. whichever 뭐라고요? 접속사.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접근을 하셔야 훨씬 문제가 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anyone 들어갈 수 없는 자리 whoever. 자, 해석은 자, 위는 여러분 네. 뭔가 이기는 거니까 어떤 직책을 따낸 거죠. 그러니까 그 카운슬 직책을 따낸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부동산세를 줄여줄 것이다. 자, 정답은 whoev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er 6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per 6도 역시나 중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얘는 품사 역시 오늘 전반적으로 품사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헷갈리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어휘나 연결어도 약간 함정의 가능성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 있었을 것 같은데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고 문장 삽입 역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만한 거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앞뒤에서 힌트를 조금 잘 찾아서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라이브 강의에서 네, 조금 라이브 총평 바로 하고 넘어왔는데요. 그 라이브에서 해드렸던 것 외에 다른 표현들 중에서 정리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에 나왔던 글의 종류들은 광고, 그 다음 아티클, 이메일, 어나운스먼트로 조금 다양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내용도 조금 다양하긴 했지만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 이게 굉장히 뭔가 정답이 되게 어려워서 중상이라기보다는 헷갈릴 만한, 네, 그럴 만한 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난이도를 이렇게 책정을 한 거니까 자, 그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오답을 잘 소거하셨다면 정답은 충분히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아티클이에요. 우리 per 6를 읽을 때 이렇게 글의 종류를 확인하는 건 전체적인 어투를 생각하기 위한 거예요. 이 글의 종류와 말하는 말투까지 고려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사글을 쓴다 또는 기사글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8월 1일을 시작으로 해피 지하철역에 페어 머신을 설치할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이 표를, 티켓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서 티켓을 판매한다, 구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계들은 다양한 티켓을 빈칸한다. 제가 이걸 영어 어순으로 써서 기계들이 다양한 티켓을 하고 동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A, B에서 동사 자리니까 파트 5에서처럼 수, 태, 시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수일치? 네, 주어랑 수일치 하시면 돼요.
수동태 맞아요. 수동태 앞뒤 고려하셔서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파트 6에서 두드러지게 파트 5와 다른 포인트는 시제 포인트입니다. 파트 5에서는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힌트를 줘요. 예를 들어 next라던가 last라던가 시점을 알 수 있는 힌트를 주고 자, 알맞는 시제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펄 6는 흔하게 그런 시제 힌트를 안 줘요. 그럼 힌트를 안 주고 문제를 어떻게 푸냐? 우리에게는 글이라는 게 있죠. 앞뒤 전체적인 문맥과 이 내용을 조금 숙지하신 다음에 알맞은 시제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앞에 언제를 시작으로 설치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 과거는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때 A번처럼 현재 시제를 쓰는 상황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재 시제는 뭔가 반복이 되거나 지금처럼 어떤 거 설명할 때 이 기계는 물론 뭐뭐 할 거야도 되고 이 기계는 뭐뭐 할 수 있어도 되지만 이 기계를 설명할 때 이 기계는 뭐도 하고 뭐도 가능해 등등 뭔가 설명할 때는 현재 시제로 많이 써요. 그런 상황도 같이 고려하셨다면 정답은 A번입니다. 물론 오답을 지웠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더 다양한 곳에 설치를 할 거다. 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사원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8.7을 강의하는 심동혁입니다. 더 많은 토익 시험 자료 강의는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30일 정기 토익 8.7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8.7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중.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단 지문 길이가 좀 횡했습니다. 너무 긴 것도 없고 너무 짧지도 않았고 딱 적당했고요. 두 번째, 단어가 난이도 높은 게 없었어요. 뭐 커미트란 단어 좀 생소한 의미로 나왔지만 지문 독해하는데 그게 크게 지장을 안 줬거든요. 세 번째, 문장 길이 적당했고요. 문장 구조 난이도도 평이했습니다. 게다가 기사문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기사문이 어려운데 기사문이 단일 지문에서 2개 나왔고요. 연계 지문에서 1개 나왔는데 이 기사문이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어요. 풀만했어요. 또 연계 문제 유형. 보통 연계 문제는요. 뭐 사람 이름에 대한 정보, 날짜에 대한 정보, 혜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선택 옵션 있죠. 선택 옵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데 역시 연계되는 그 포인트에서 문제가 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단일 지문 총 10개, 어휘 난이도 중, 지문 길이 평이, 그죠? 문장 구조 및 길이 역시 평이, 특이하게 길지 않았습니다. 다중지문, 연계지문이죠. 어휘 난이도 중, 지문 길이 중급, 연계 문제 난이도도 중급.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일 지문부터 볼게요. 일단 편지나 이메일 계속 나오죠. 2개 나왔고요. 메모 1개 나왔습니다. 게다가 광고 3개는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문 2개 나왔는데 역시 풀만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1개, 온라인 채팅 1개. 뭐 온라인 채팅이 더 어렵죠. 대화자가 이제 여러 명 나오니까요. 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주요 동의어부터 정리할게요. 동의어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역시 2개 다 중급, 중하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prepare 모르는 사람 없죠? 준비하다. Get ready. 그죠? 그럴까요? 자, 봅시다. The company prepares to launch a new product next month. 회사는 다음 달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시할 준비를 하다 get ready. Get ready. 그죠? 자,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자인. 뭐 디자인하는 거죠. 설계하다인가요? 설계하다 되겠네요. 네, 설계하다. 근데 이게 뜻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설계하다. 설계하는 거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볼게요. The sports instructor, 스포츠 강사죠. 강사가 design exciting and interactive new courses. 스포츠 강사가 흥미진진하고 대화형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코스를 설계했습니다. 새로운 코스, 강의 코스를 설계했대요. 그죠? 맞춤 제작된 거죠. 누굴 위해서? 열렬한 초급자에게 맞춤 제작된 거죠. 자, 코스를, 운동 코스를 만든 걸까요? 설계했다. 만든 거겠죠. create입니다. 그린 거 아니겠죠.
배치한 거 아니겠죠? 됐죠? 다음 뭐 B 되겠고요. 그 다음 주요 표현. 자, 오늘 지문 속에서 주요 표현 여러 개 나오는데요. 사실 지문 독해에 크게 영향을 안 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표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백인지식 좀 있으면 좋은데요.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로열티 뭐죠? 충성도 프로그램. 충성도 프로그램.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 다른 말로 리워드 프로그램. 고객 보상 프로그램. 그죠? 이게 뭐냐면요.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거나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할인해드립니다. 할인 쿠폰 드립니다 하면 사람들 오겠죠. 또 포인트 적립해드립니다 하면 어떻게? 포인트 쌓은 사람은 딴 데 안 가고 계속 오겠죠. 포인트 더 쌓으면 또 많은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세 번째, 생일 쿠폰. 생일 등록해놨어. 내 생일 다가와. 가고 싶겠죠?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라 로열티 프로그램, 리워드 프로그램입니다. 개념 아시겠죠? 알아주고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런 표현. 혹시 commit to라는 단어 아시나요? commit to. commit oneself to는 알지만 commit to는 처음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commit. 뜻이 뭔지 볼게요. 밑에가 보내다 또는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함께죠? 콘입니다. 콘. 모두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딴 데로 안 가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 결정한 겁니다. 왔다 갔다 안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결정한 거죠. 기본 의미가 할지 말지 결정하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 몸과 마음을 그쪽으로 다 보내야 돼도 헌신하다만 배웠잖아요. 근데 딴 데 안 가고 그쪽으로 다 가다 할지 말지 결정하다. decide on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He couldn't commit to attending the event on such short notice. 뭘까 이거? 뜻을 아셔야 되죠. short notice. 행사 시작 있죠. 행사 시작 직전. 짧게 직전에 통지하는 거야. 촉박한 통지. 그렇죠? 그는 그 이벤트에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촉박한 통지를 받고서는요. 그리고 행사 직전에 촉박한 통지를 받고서 행사에 참석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 이 뜻이 뭐라고요? decide on이 되는 거야. 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다. 됐죠? 참 특이하죠? 자, 근데 commit to가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쪽으로 다 가는 거잖아.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건 뭐예요? 전념하는 거죠. 전념하다. 볼게요. They decided to commit to implementing new software system.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현하는 쪽으로 전념하기로. 전념하다. 바로 dedicated죠. dedicated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또 보세요.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 약속하다 의미도 있어요. 맹세하다, 약속하다. She committed to finishing the project on time. 그녀는 그 프로젝트를 시간 정시에 마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하다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commit to가 전념하다 말고도 있죠. 뭐 할지 안 할지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연계지문 볼게요. 오늘 연계지문 이메일 소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사문 이메일 나왔고요. 그리고 이런 거 웹페이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지문 나왔고요. 그리고 편지 한 개에다가 이메일 2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특이한 게 원래 연계지문은요, 첫 지문 독해가 중요합니다. 첫 지문 독해할 때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연계될 만한 포인트를 다 표시해 둬야죠. 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연계될 만한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날도죠. 사람 이름, 날짜, 도시명, 그리고 조건이 들은 혜택 같은 거, 돈 같은 겁니다. 또 있죠. 복수 상품. 즉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올 때는요, 선택해 보세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죠? 자, 이것도 좀 중요한데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런 지문 제가 만들어 봤어요. The Office. www.theoffice.com.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연계될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The Office is running a special spring promotion in 2023 from March the 1st to March 31st. 자, 특별한 봄 할인 판매를 운영한대요. 3월 한 달 동안요.
The following items will be put on a 10% discount. 10% 할인이 올라간대요. 한 달 동안. 3월달. 자, 근데 내용 보세요. 소제목이 있죠. 이런 거는요. 내용을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소제목만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이것만 보는 거야. 관련된 내용, 안에 세부 내용은요.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검색만 잘 하시면 돼요. 미리 읽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봤자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보니까 상품 몇 개예요. 할인에 올라가는 상품은 10% 할인에 올라가는 상품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선택 옵션이죠. 그럼 고르는 문제 나오겠지. 어떤 상품 구매할까요? 구매했다면 얼마를 지불할까요? 이건 할인 전 가격이겠죠? 이건 할인 후 가격이겠죠. 즉 3월 달에 구매한다면 할인 후 가격이 될 거고요. 3월 달에 구매 안 하고 다른 날 구매하면 할인 전 가격 지불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testimonial 뜻이 뭘까요? 추천 후기, 리뷰 중에서 best review입니다. 좋아요란 후기거든요. 별표 5개입니다. 3월 25일 날 썼습니다. I ordered a coffee machine yesterday. yesterday래요. 3월 24일 날 주문했대. 할인기가 맞나요? 예, 할인 기간이에요. 당신 가게로부터 우리 집 근처에서. 그리고 만족합니다. 기능 만족한대. 자, 그럼 이 사람이 구입한 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해볼게요. Now, I don't have to organize the printed documents. is 나는 don't have to. 뭐 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쇄된 서류를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손으로 by hand. 왜냐하면 이 놀랄만한 자동 재본 시스템 때문이죠. 현재 프린트 복사기인가요? 복사기에 자동 재본 기능이 있는 거야. 점수 잡는 hackers.